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확실하게 거래량이 활발하게 모이면서 10%를 하루 만에 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네요. 두 분께서는 이제 앞으로의 비전을 어디로 그리고 계실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살 걸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또 어제 사신 분들께서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어디까지 보유해 나갈까 각자마다 저마다의 고민은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지금 확실히 반도체가 끌고 있는 상황인지라 저희 한 종목 한 종목 분석 들어가고 싶고요. 그러니까요. 어제가 또 기회였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달리는 것이 지금 SK하이닉스에게도 또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깨졌던 90만 원 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노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전고 구간 나타납니다. 전고가 16만 8,200원까지 나온 바는 있었거든요. 현재 구간 거의 접촉 상황입니다. 자, 바로 여쭙겠습니다. 송민철 차장님, 지금 그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단순한 내러티브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정말 공급에 있어서 쇼티지가 있기 때문이면 증설 모멘텀, 그렇다고 한다면 소부장 라인까지 이 내러티브는 더 풍부해지고 가속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띄워주고 있다라는 시장에서 우리는 지금 뭘 캐치해야 될까요? 네, 시장은 다시 정상화로 좀 돌아왔다.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날 이 쇼크에 대해서 좀 원인을 좀 밟아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케빈 워시 FRB 의장이 좀 지명이 되면서 좀 매파적이라면서 좀 약간 좀 불안정성을 좀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미국이 과연 이란을 침공할 것이냐 이 부분도 나름대로 지금 답이 좀 구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시장을 돌고 돌아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한테 좀 수급을 좀 주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이 디램 가격 상승과 그리고 이 수요 강세는 여전하기 때문에 뭐 실적 사이클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증권사 목표가가 계속 좀 업사이드 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이 목표가에 지금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후행적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바로 이 회사가 제시하는 이 실적 기대치 말고 이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 이제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하잖아요. 그 기사들을 참고하면서 수급을 파악하면서 홀딩 전략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도 이제 HBM3뿐만 아니라 올해는 HBM4 그리고 LPDDR 그리고 이제 맞춤형 반도체 시장은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까지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까지도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20과 100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시네요. 근데 만약에 지금 두 개가 다 없다라고 했을 때 전략은 그럼 투톱을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소부장 라인대로는 지금은 더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차장님. 지금은 사실 이제 연초부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하잖아요. 코스닥,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소부장 쪽으로 좀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받쳐주잖아요. 최근에는 10% 20% 상한가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없다고 하면은 분산 투자 차원으로 대신 분산 투자를 하면서 소부장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총 상단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어서 사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또 우리 차영주 소장님께서도 주신 바 있었는데요. 대형주가 이렇게 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박자 감각을 참 잘 맞춰야 했었던 어제 오늘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어쨌든 목표 주가, 마디 주가라고 해야겠습니다. 20과 100이라고 하는 꿈을 갖고 지금 돌진 중이고 외국인 기관이 이 자리 속에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쨌든 레벨업에 대한 우리의 꿈도 더 강화되거든요. 소장님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 주가 잡는 것에 의미가 있으실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히 예. 보면 허선 앵커 말씀드리면 20, 100이면 너무 하이닉스가 조금 창피하죠. 20, 120은 해야죠. 120? 20, 120은 해야 이 퍼센테이지 올라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놓고 예. 봐야죠. 지금 이제 하이닉스를 100으로 본다라면 1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 있는 퍼센테이지를 보자고요. 어찌 됐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추세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게 어제 같은 경우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오해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밀리면 산다라는 인식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20% 밀릴 때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상황이 다른 게, 어제는 외국인들의
어마무시한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매수가 들어오죠. 또 매수가 들어온 것들은 또 어제 사이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매도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매도할 단계도 아니었고 어제 매수할 단계였냐? 그거는 정말 어제는 조금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이지 어제가 매수 타이밍이었냐? 글쎄요, 그거는 좀 한 세모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다라고 놓고 보면 하이닉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매수입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사야 되느냐? 중립입니다. 그거는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하이닉스 차트를 놓고 보면 계단식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하이닉스가 봉의 크기가 커요. 봉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봉의 크기가 큰 상태에서 오늘 직전 고점을 못 뚫어줬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보세요. 여기서 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죠. 봉의 크기가 큽니다. 거래가 분출하면서 봉의 크기가 큽니다. 이거는 변동성이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크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놓고 보면 빠지고 올라가고 근데 지금 점점 고점은 어떻게 되죠? 낮아지고 있어요. 빠지고 올라가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언제 사야 되느냐? 우리가 직전 고점이었던 93만 원 부근을 뚫어줬을 때 매수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80만 원대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 시점을 잡으시려면 약간의 이번 주 주말까지 진입 시점을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야,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고점 뚫었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거죠. 그러면 같이 나온 김에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좀 보죠. 아니,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죠. 삼성전자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뚫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봉으로 놓고 보면서 30분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저항대가 아직은 어떻죠? 좀 남아있죠. 고점 저항대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오늘은 추격 매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가야 되고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지만 어제 못 샀다고 해서 오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저는 일단 고점의 저항대에 삼성전자도 부딪히고 있고 하이닉스도 부딪히고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이번 주 후반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오히려 땡큐다. 혹은 돌파시면 그것도 땡큐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올라가면 돌파를 해주면 추격 매수.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고점에서 얼마 안 남았을 때 고점을 돌파해 줄 때가 매수 신호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원래 떨어지면 매도인데 얘는 떨어지고 나면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다. 제가 MTN에서 작년에 하이닉스 갖고 얼마나 위아래로 이렇게 정확히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롤링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최소한 50% 이상 수익은 더 거두셨을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건 난 무시하겠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하는데 지금 변동성은 좀 많이 심화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 뭐 옆에 지금 송민철 차장님도 계시지만 요즘 뭐 증권사 콜센터 전화 연결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식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마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그 코로나 때 네카오 같은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런 형국이라서 일단은 더군다나 또 다행스러운 것은 펀드멘탈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매번 저도 이제 최근에는 그 리포트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그 올해 영업이익이 140조대를 넘어섰어요. 불과 한 달 전에 얼마였냐? 80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140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50%가 업사이드가 돼버린 거예요.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MTN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싸게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타임으로 말씀드렸지. 그렇지 않다라면 뭐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뭐 원활히 살 수 있는 것은 뭐 그냥 뭐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매수 방향이 맞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의 움직임을 좀 더 보자라는 의견을 코멘트로 달아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바라보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아까 전에 증권사 콜센터가 연결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종목을 그래서 증권사로 챙겨왔습니다. 증권사 중에서도 완전 킹 오브 킹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살펴보고자 하고 거래대금이 확실히 쑥쑥 모여주고 있고 또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우주 모멘텀이 있고 네이버 모멘텀이 있고 미래에셋증권은 정말 다중 모멘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움직임이 더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요. 차장님,
이 자리에서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치부합니까? 아니면 반도체가 간다면 이 종목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까? 일반 증권주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 기회라고 네. 보고 있지만 이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제는 좀 일부 좀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뭐 자산 관리나 IB 그리고 트레이딩의 이 전부를 갖춘 랭킹 1위 증권사기는 네. 맞긴 맞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대장주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뭐 향후에 뭐 토큰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분명 선두로서 그 역할을 해낼 것이지만 이 최근에 이 스페이스X 상장 이슈로 좀 급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고 하면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했다가 뭐 빠지면 다시 사도 되는 거고 하지만은 이제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좀 유행을 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연락이 좀 오고 있는데 ETF 시장 보면은 이제 삼성과 지금 양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ETF 시장이 더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 충분한 모멘텀은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글로벌로 이제 ETF 한 12위 정도 좀 기록을 하면서 13개 지역에서 지금 715개의 상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ETF 시장에서 이 선전을 얼마큼 하는지도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퀀텀 점프도 가능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조금은 관망 의견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증권주와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 그쵸. 워낙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진입 관점에 있어서는 글쎄다. 물음표를 내비쳐 주셨습니다. 자, 추세에 있어서는 참 맞는데, 차영주 소장님, 지금 사실 어떤 증권주 살래요? 라고 하면 가장 앞단에 자리했었던 게 미래에셋과 키움이었잖아요. 근데 미래에셋은 워낙 다른 재료들도 껴있기 때문에 더 강한 건 압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근거는 지금은 자리로 봤을 때는 높은 거예요? 저도 차장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미래에셋 키움증권을 제가 언제 둘 다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언제냐면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서 5,000포인트 간다고 예. 그럴 때 그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그 코로나 때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미래에셋이 2배 올랐고 키움이 3배 올랐으니 키움을 사십시오라고 키움을 사셔도 되고 미래를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먼저 MTN에서 우리 동학개미운동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셨다라면 지금 어마무시한 수익들을 네. 거두고 계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래에셋 증권은 이제는 놔줘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20% 이상 급등한 상태고 오늘은 이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차장님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스페이스X 때문에 올랐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xAI하고 이제 합병한다라는 거 아직 합병도 최종 결정된 건 아니에요. 합병 협상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죠. 합병한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IPO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미래에셋 벤처투자라든지 미래에셋 증권이 지분법에 따라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겠죠. 하지만 오늘 25% 올랐다라는 것은 기분 좋게 매도를 하라라는 신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키움증권이 지금 한 11%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랑 좀 결이 다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현대차도 제가 얼마 전에 로봇으로 올라갈 때는 올라올 때마다 정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 많은 분들이 왜 이것을 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가 과연 반도체처럼 이익 성장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내러티브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냐라는 것을 구분하게 된다라면 내러티브인 경우에는 갑자기 급등했을 때는 뭐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기분 좋게 매도할 자리를 주고 있다 의견을 주시면서 신규에 있어서는 좀 더 그렇다면 다른 종목과 비교하면서 체크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사실 오늘 거래대금으로 모이는 종목군의 하나가 한화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눈길을 뺏고 있지만 지금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한가 도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화가 7%대 강세가 나오고요.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본다면 잠시 쉬다가 오늘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솔루션까지 5.28% 확인되고 있네요. 자, 차장님께 여쭐게요. 오늘 만약에 반도체가 달리지 않았다면 하나그룹주로의 시선이 또 한 번 쏠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슈는 충분했어요. 1월 14일에 공시 있었거든요. 인적 분할 공시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잘 나가는 종목군 플러스 임적 분할로 인해서 앞으로 더 관리가 되어질 종목군까지 한다면
지금 차라리 한화를 보는 것도 다음 스텝에 맞는 그 전략일까 싶더라고요. 네, 충분히 가치는 있어 보인다. 네, 네. 그리고 하나그룹 보면 정말 이 업황에 대한 이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 그 경영 승계가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이 상승은 하나 시스템이 그쵸. 가장 한몫을 한 건데 우리가 하나 시스템을 좀 자세히 본다고 하면은 이 국방위성 솔루션으로서 뭐 한반도나 그리고 주변의 감시 정찰 목적의 이 위성 체계에서 핵심 센서의 모듈이나 그리고 이제 통신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국방용 우주 작전 통합 실현에 있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회사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적에도 위성 통신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타링크가 올해 국내에 진출한다고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의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불의에 의한 사고에 의해서 또 우리가 연이 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몫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시스템은 필요하고 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하나에 대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조선 관련해서도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이 콜라보로 이 캐나다 잠수함에 무려 60조, 네, 이 수주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정말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하나 지주사는 더욱더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회사 가치 부각과 함께 한화에서는 기회를 주고 있다. 한화 차트가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를 유혹 중인 차트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어제 사실 21선을 닿으면서 다시 여기서 방향을 돌리려나 기술적으로 근데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한화그룹주들이 많거든요. 분위기를 같이 탈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지금 한화주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워낙 하나그룹주 내에서 이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나 예.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그리고 그런 쪽들 같은 경우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8%를 좀 내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오늘 8% 수익이 나는데 그러면 얼마를 사야 될까요? 큰 돈으로 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 이제 오늘 80만 주 거래가 됐는데요.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백 주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10만 원짜리를 과연 얼마나치나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어떤 뭐 방향성을 설정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17%대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꺼지게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관망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고 뭐 말씀하신 인적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지금 데이터에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증시도 그렇죠. 8%가 작은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이런 소리 해도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겠는데 연변 증시 같다. 우리 옛날에 과거 연변 개그 있었잖아요. 연변에 우리 뭐 지금 이 웬만큼 올라가선 증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장중에 10% 안 올라가면 주식이 아닌 어제 이 지점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조금 한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약간 좀 차분히 좀 보자. 지주사 단에 있어서는 좀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나타나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워낙 작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 저는 또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 전반적으로는 톤이 어떠세요? 글쎄요. 지주 전반적으로도 지금 놓고 보면 일단은 지금 반도체는 워낙 쏠림 현상들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주로 이제 상법 개정, 3차 예. 상법 개정은 증권주로 또 시세가 좀 나고 있는 것들이고 지주사 단에 있는 것들은 그동안에 또 그 변동성이 뭐 SK그룹주들 같은 경우 변동성이 워낙 컸었고 굉장히 높았었고 하나나 삼성 뭐 이런 쪽들은 따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한 템포 유행이 좀 지난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렌디 우선순위에는 지금은 조금 아쉽다 의견이 있네요. 네, 자회사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자회사 종목군에 개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을지 지금 여러 가지 또 물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한화는 의견이 좀 갈려 있고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가면 당연히 전력 인프라단은 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내러티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3년을 우리 전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 그렇다면 LS 일렉트릭이 지금 변압기 가운데서는 거의 대장격처럼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차장님, 그간 박스라인이 조금 지루했다라고 했으면 지루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돌파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의미를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종목을 뭘 사도 괜찮은 변압기였는데 굳이 LS 일렉트릭이 더 좋다라고 할 만한 포인트도 있는지요? 네, 전력주도 사실 이제 반도체랑 좀 흐름은 좀 같이 갈 예정이긴 하거든요. 뭐 굳이 뭐 AI가 거품이라고 하면은 이 전력 인프라가 그만큼 제때 이제 구축이 안 된다고 하면은 미처 이제 꽃을 피기도 전에 네, 좀 지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쪽은 워낙 또 의외로 기술이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높고 그리고 이제 과점 형성이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업황입니다. 그리고 꼭 이제 HD 현대일렉과 그리고 효선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 세 개의 차이점을 좀 오늘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이 대형 변압기 중심으로 이제 수주를 하는 회사고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발전소나 변전소 그리고 산업 플랜트 같이 일괄 수주를 좀 주는 이런 건설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전력 플러스 이 스마트 팩토리가 관건인데 이 자동화 이 시스템을 이 통합함으로써 이 그만큼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는 이제 동시에 좀 기술적으로 보유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 특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설비를 증가한다 이러면은 이 세 종목 중에 바로 이 LS 일렉트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건데 뭐 배전이나 전력 품질 그리고 이제 차단기 생산으로 직접적 수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수주가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아 그러면 현대일렉이 대장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 추론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수급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세 종목 다 괜찮다라는 의미겠네요? 지금은 다 괜찮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 가장 어려워요. 다 괜찮을 때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물론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빠르게 튈까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다 좋을 때는 뭐가 더 좋을까를 고민해야 되니까 또 행복한 고민입니다. 소장님, 근데 오늘 차트의 모양에서 좀 힌트가 있을까요? 응집시켰고 돌파시켰는데 거래가 대량 거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효성중공업이 크게 빠졌죠. 아, 예, 맞아요. 어제 효성중공업이 크게 빠졌으니까 두 개를 이제 저도 다 좋다라고 차장님 의견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제 이제 효성중공업이 빠졌으니까 효성중공업하고 좀 비교를 해다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차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개가 다 굉장히 좋은데요. 원래 작년만 하더라도 LS 일렉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죠. LS 일렉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시세가 뒤늦게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덜 올랐죠. 왜냐하면 그동안 수주잔고도 앞서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가장 적었고 수주잔고도 적었던 상태에서 새로 부각되기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죠. 따라서 지금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LS 일렉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효성중공업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뒤늦게 나온 리포트를 보면 일단 좀 급하게 올라간 것이 부담이 된다. 변동성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요지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효성중공업은 고점에서 변동성이 좀 있는 거고요. LS 일렉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ESS나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밸류를 평가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는 제가 항상 반에서 1등한 애가 잠깐 조금 졸면 너 1등한 애가 졸았다고 혼나죠. 하지만 15등 하던 애가 반에서 5등 하면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죠. 그런 것처럼 지금 LS 일렉이 그런 경우입니다. 저 뒤에 있던 애가 갑자기 잘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업황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거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항상 1등을 해야 됩니다. 약간 삐끗한 변동성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효성 팔아서 LS 가야 돼요? 뭐 이런 질문 뜬금없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효성은 효성대로 갖고 계시고요. 신규로 진입한다라면 LS 일렉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쵸. 다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자리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함께하는 방향성 그려볼 수 있겠다. 두 분의 의견은 3사가 다 좋다. 변압기 3사가 다 좋다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어서 저희 바이오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3천당 제약이 정말 천당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니까 보면서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다이치 산교 에스파와 파트너십 계약 체결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 더 강화되고 있고 현재 구간 53만 원. 이 추세의 힘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원래는 우리가 ABL 바이오 중심으로,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빈자리는 그 다음은 ABL 바이오다로 성격을 지정해서 봤었는데 지금 어느새부터인가 3천당 제약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바이오 내에서의 판도를 지금 다르게 읽고 있는 건가요, 사장님? 여전히 이제 비만은 이제
이제 맞는 거에서 이제 먹는 쪽으로 네. 이렇게 좀 흐름이 좀 넘어왔고 과연 이제 삼천당 제약의 이 경구형 제형을 이용한 이 차별화가 좀 성공할 건지 말 건지가 이 1분기 중 이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국가별 이제 특화 상위 기업과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좀 아무래도 더욱더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돌다리도 좀 두들겨 가 보면서 너무 단기간에 오른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쪽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안질환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신규 파이프라인 확대를 좀 병행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몇몇 안 좋은 케이스도 접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났다고 하면은 좀 분할 매도하면서 좀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을 해 나가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근데 코스닥에 돈 모인다면서요, 차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바이오를 살까에 대한 고민인데 가장 센 바이오를 산다고 한다면 삼천당 제약인가? 지금 그 수급적으로 머리를 굴려보면 이 생각이 먼저 들고요. 비만의 대장이 될 수 있다는 최근의 리포트에서는 또 삼천당 제약을 지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인가 들어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보여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일단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찌는데 약도 먹는다? 좋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꾸준히 사고 예. 있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주가가 25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뭐 추세적으로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도 이제 경계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라간 상태, 외국인들이 산다 하더라도 어제 보여지듯이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에서 갑자기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이제 저는 분할 매도라기보다는 어느 시점 오면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든지 저는 원래 분할 매도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5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오면 매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50만 원이 깨지면 다시 말아 올릴까? 그걸 보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삼천당 제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게 되면 무조건 나는 실행한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서 결정한다? 자, 그러면 어제와 똑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제는 변동성이 좀 작았죠. 근데 뭐 또 다른 변동성이 나오면 팔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죠.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기면 오늘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오늘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볼 때는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데 어제 학습 효과가 오히려 시장에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어제 살 걸 하는 것들이. 예, 그런 부분들. 자, 어찌됐든 삼성전자학은 지금 이격도가 벌어졌다라는 거 올라올 때마다 정리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삼천당 제약에서 공통되네요. 조금씩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차익을 실현해야 하는 구간으로서 설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삼천당 제약이 코스닥 바이오 내에서의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